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평생의 반려자라는 굳건한 울타리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무거운 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녀를 다 키워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남은 삶,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 비율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전체 이혼의 30%를 훌쩍 넘습니다. 30년, 40년 참고 살아온 세월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죠. 그런데 요즘 이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이 새로운 관계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10년 전 과감히 졸혼을 선언했던 부부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졸혼을 통해 정말 제2의 청춘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후회에 직면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졸혼 10년 차를 맞은 박정희 여사님, 김용호 선생님 부부의 생생한 사연과 가족문제 전문가 최은서 박사님의 조언을 종합하여 졸혼의 현실적인 모습과 준비 과정,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만 깨닫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결혼 생활은 숨이 막히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솔직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박정희 여사님과 김용호 선생님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두 분은 3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10년 전 졸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현재 서울 근교에서 혼자 살며 동호회 활동과 봉사에 전념하고 계시고, 영호 선생님은 원래 살던 집에서 취미인 사진 작업과 국내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정희 여사님은 당시 이혼 대신 졸혼을 택한 이유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과는 더 이상 정서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살다 보니 저에게는 나 박정희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고 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자녀들의 집안 대소사 같은 가족으로서의 끈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남편인 영호 선생님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요. 결국 정희 여사님께서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각자 인생을 살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졸혼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밥하고 빨래해주던 아내가 옆에 없는 것은 불안했지만 법적으로 얽히는 것은 싫었기에 졸혼이라는 타협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졸혼은 곧 결혼은 졸업하되 인연은 끊지 않는다는 두 분의 합의였던 것이죠. 영호 선생님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졸혼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졸혼이 없었다면 10년 전에 황혼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셨어요. 아내는 평생 자신에게 맞춰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졸혼 후에는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 만날 때 오히려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적인 끈을 남겨두었기에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졸혼은 이처럼 황혼이혼의 고풍스런 대안이자 옳은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졸혼을 꿈꾸는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단연 경제력과 주거 문제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산 분해의 소송은 없지만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자금 마련과 주거 공간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가족문제 전문가인 최은서 박사님은 졸혼을 준비하는 시니어 부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지만 졸혼은 부부 합의하에 사적으로 자금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 박사님은 졸혼 후 생활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수령액은 어떻게 배분할지, 의료비와 상조회비 같은 미래의 비용은 어떻게 공동으로 충당할지 등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두 합의는 10년 후 관계가 틀어졌을 때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여사님 부부는 10년 전에 명확히 합의하셨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영호 선생님이 살고 여사님은 본인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전셋집을 얻고 생활비를 따로 분리하셨습니다. 영호 선생님이 받던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 중 일정액을 여사님 통장으로 이체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사님은 내 돈과 내 돈의 영역을 확실히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잔소리나 간섭이 줄어들었고 그 돈으로 각자의 삶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두 분은 여전히 법적 부부의 이점을 살려 건강보험이나 세금 관련 서류 등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경제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자녀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정희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들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이혼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니 너희들 결혼식이나 집안 대소사는 당연히 함께 참석할 거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졸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법적인 가족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활기차게 지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졸혼 10년 차를 맞은 두 분의 삶을 통해 졸혼의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졸혼이 두 분의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즉 장점입니다. 영호 선생님은 졸혼 후 가장 좋은 것을 완전한 자유로 꼽았습니다. 은퇴 후 집에 들어앉아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지 본인이 결정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카메라 하나 들고 전국의 산과 들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오히려 아내가 없으니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다가 아내를 만나면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연애할 때처럼 서로 안부를 묻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존재의 소중함은 부재를 통해 깨닫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여사님에게는 정체성 회복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5년간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살았는데 졸혼 후 혼자 살게 되니 비로소 나 박정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가죽공예 기술로 공방을 열고 요양원 봉사도 꾸준히 하시면서 남편 눈치 보느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남편이 없으니 남편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운 점만 보였는데 떨어져 지내니 가끔 전화해서 건강을 챙겨주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의무관계에서 기능적 관계로 재설정된 것이죠. 하지만 햇볕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은 법, 졸혼 10년의 세월 동안 두 분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즉 단점도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가장 큰 단점으로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해방감에 취해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전화하기엔 졸혼을 먼저 제안한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아무리 졸혼이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결국 별거 또는 이혼 직전으로 해석하여 혼자 사는 싱글 여성과 똑같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과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선생님에게는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잔병 치레가 잦은 나이가 되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플 때 대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새벽에 체해서 너무 아팠을 때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 결국 혼자 버텼던 경험도 털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가사 노동입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밥과 팔레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고 끼니를 챙겨 먹는 일 자체가 큰 노동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조론은 자유와 책임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자유 뒤에 오는 모든 외로움과 불편함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최은서 박사님은 조론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론 후의 삶을 채울 컨텐츠와 안정방 구축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취미를 직업화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조론합의서에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 및 간병 의무를 명시하여 법적 부부의 최소한의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론은 이혼이 아닌 결혼 생활의 확장판이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론 10년 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정희 여사님과 김용호 선생님은 조론이라는 선택을 후회하는가, 만족하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정희 여사님은 90% 이상 만족한다고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조론을 선택할 것이지만 다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론은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배우자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사님은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이혼만이 답은 아니라며 조론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이라고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영호 선생님 역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조론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무기력한 남편으로 살고 있었을 텐데 아내 덕분에 나를 찾는 자유를 얻었고 불편함 덕분에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로서 매달 만나 식사하고 건강을 체크해 줍니다. 조론은 오래된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남은 생을 서로 응원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혼처럼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도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윤서 박사님은 조론은 분명 황혼이혼의 고통을 겪지 않고도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현대적인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조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경제적 준비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둘째, 조론 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컨텐츠 확보, 셋째, 자녀 및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모든 부부가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세 시대, 남은 30년의 삶을 나를 위해 살고 싶다면 조론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론 10년 차를 맞은 박정희 여사님과 김용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혼 생활의 끝이 반드시 이혼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인 안전망은 유지하되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오히려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행복. 황혼 이혼과 조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은 인생을 위한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결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